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언이 해리 케인 영입을 위해 두 번째 비드를 했으나 토트넘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신임 감독이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케인에 대한 거취 및 토트넘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번 기회에 케인의 이적 협상 현황 및 토트넘의 다음 시즌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바이언 전담 기자 플래텐버그가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언이 케인을 위한 두 번째 이적 제안을 했다. 새로운 이적료는 8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한화 약 1150억이고요. 이미 1차 제안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을 했으나 이는 거절당한 바 있다. 케인은 분명 바이언으로 오고 싶어 한다라고 적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빌트지에서 케인을 위한 바이언의 새 제안, 토트넘 이번엔 수락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거 사실 제목은 조금 낚시성에 가깝고 내용은 약간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작할 때 스카이 독일의 그 보도를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아직 2차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빌트지의 주장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바이언 이적위원회가 이번 주에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 화요일까지 다시 그 회의를 주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내세운 건데요. 7월 10일에 올라온 기사 잖아요. 7월 10일이면은 월요일인 거니까 하루 뒤에 이적위원회가 있을 건데 아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 그대로 추측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8천만 유로의 제안을 설령 바이언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트넘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레비는 이를 충분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레비는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스카이 독일도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1억 유로는 제시해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뭐 이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건 투엘이 케인의 집을 방문했고 케인에게 이적 욕구를 확산시켰다. 다만 레비가 바이언 보드진들이 몰래 협상했기에 화가 났다는 게 문제이다. 게다가 케인이 떠나면 레비는 팬들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이적 포커에서 극도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키커에서는 케인에 대한 구애 강화, 미넨의 낙관론,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이 역시 뭐 스카이 독일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바이언이 두 번째 이적 제안을 했는데 케인은 미넨 이적에 찬성했기에 바이언 내에서는 낙관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레비가 큰 이적을 질질 끌고 가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고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13년 그 베일의 이적 사례를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당시 그 역대 최고 이적료인 1억 100만 유로의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긴 했었는데 이 이적 역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케인의 이적은 절대 빨리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이자 뭐 토트넘 속에 나름 소스가 상당히 강하게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은 케인 이적료 8천만 유로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토트넘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이 금액이 바이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바이언은 여전히 이 계약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케인을 고집하길 원한다라고 SNS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전담 기자죠. 사미 묵벨 기자가 이제 사이먼 존스 기자와 공동으로 이제 올린 기사인 건데요. 속보, 케인의 프리시즌 복귀에 따라 더 명확해질 토트넘의 미래, 바이언의 현재 6,850만 파운드, 이게 이제 그 8천만 유로죠. 입찰가는 토트넘이 원하는 1억 2천만 파운드보다 훨씬 낮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멜로 기자 같은 경우는 1억 유로면은 해외 구단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미 모벨 기자 같은 경우도 1억 파운드, 이게 그러니까 뭐 1억 유로,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면은 약 유로로는 1억 2천만 유로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1억 2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이게 아마도 레비가 바이언
바이언에게 화가 나서 이적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 새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부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현지 시간 월요일에 가졌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케인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 이제 그 케인을 남겨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클럽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방향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는 보통 선수 및 스태프 등 인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내 역할은 눈앞에 놓인 확실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 팀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케인을 남길지 아니면 떠나보낼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분명히 그 팀이 나를 감독으로 부임시킨 거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본인은 가져온다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케인과의 대화는 케인이 원하는 것과 관련된 대화인 것인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당신이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케인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제 팀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난 사람을 앉혀놓고 그들이 상황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케인은 이미 토트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케인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고 나 역시 케인이 팀에 남길 원하고 있다. 난 그와 어떻게 하면 이 클럽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대화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케인에게 나를 소개하고 클럽에 대한 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케인으로부터 클럽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고 훈련장에 나가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 케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은 본인은 이제 비전을 제시할 거고 본인만 생각을 한다면은 케인이 남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케인의 잔류를 위해서 노력해보긴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대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케인 관련 마지막 질문은요, 케인의 미래에 대해 구단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받았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종류의 일을 다룰 땐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에 확신을 가진 적이 없고 확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게 내 본성이다. 난 그냥 지금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내가 아는 건 케인이 우리 팀 일원이고 훈련에 복귀해 선수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길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한다면 궁극적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놓칠 것이다. 난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립하기 위해 이 초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팀으로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 안에서 어떤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케인이 남을지에 대해서 자기는 보장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연히 케인이 남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케인이 남지 않더라도 팀 구성을 잘할 것이고 팀 철학에 맞게 리빌딩을 할 것이라는 걸 천명을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뭐 과거 리버풀에서도 뛰었던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인 스탠 콜리모어가 커트 오프사이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케인은 야망이 부족한가? 그는 가야 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 이제 그를 위한 다른 건 토트넘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난 그의 야망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케인이 조용히 앉아서 레비가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항상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언과 같은 클럽의 7천만 파운드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확실히 토트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다. 팬들은 그와 그의 가족이 런던에 정착했다고 주장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떨까? 사실상 모든 축구 선수들은 가족이 있다. 여러분은 남미에서 유럽으로 오는 이 모든 젊은 브라질 선수들이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케인과 그의 가족이 떠날 가능성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미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런던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만약 그가 이미 정착했고 런던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개념이라면 이는 나에게 뚜렷한 야망의 부족이라고 보여진다. 잊지 말자. 이 선수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는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이다. 확실히 케인이 우승을 요구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이 바이언 이적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런던에서 미넨이 가까이에 있는데 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는 거는 야망 부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너무 그 콜린 무어가 개인의 얘기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케인이 뭐 이적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2년 전에도 맨시티로 이적할 수 있었는데 토트넘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 바 있고 도리어 이제 토트넘 팬들의 비판까지 들으면서 신뢰도 많이 잃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케인 입장에서 저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토트넘 쪽에다가 압박을 넣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적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7월 4일부터 팀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매치에 참가한 손흥민과 케인, 호이비에르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A매치에 참가하지 않은 아직까지 토트넘의 주장인 요리스와 비수마, 다이어, 포로, 에메송 로얄, 은돔벨레, 제드 스펜스, 브라이언 힐, 세세뇽, 레길론, 포스터, 탄강가, 그리고 또 이제 유스인, 디바인, 스칼렛, 페럿, 화이트, 오스틴, 화이트먼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팀 훈련에 합류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알레스 디어골드 기자가 7월 8일자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미 비수마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이제 부투룸에서 기사화를 한 건데 뭐라고 한 거냐면요. 요리스와 비수마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거는 이제 골드 기자가 토트넘 내부 기자로 항상 그 훈련하는 것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때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둘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메디슨 코치와 웰스 코치가 비수마에 대해서 높게 평가들을 해왔다. 거기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수마가 이제 플레이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비수마가 다음 시즌에는 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첫 기자회견에서 케인 외에도 뭐 다른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운영 방향이라던가 철학이라던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리빌딩을 할 것이다, 셀틱에서도 본인은 그런 것들을 잘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도 했어요. 셀틱에서도 초반에는 팀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도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러면은 성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은돔벨레가 당신의 플랜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은돔벨레는 잘 지내고 있다. 그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모두 선택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사물을 보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케인 얘기할 때 했던 얘기죠. 나에게 그는 분명 매우 재능 있는 축구 선수다. 그는 작년에 세리에 A를 우승한 팀의 일원이었고 나폴리에서 임대로 뛰었죠. 그런 맥락에서 난 그가 여기에 있고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하지만 난 확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케인 얘기할 때 한 거죠. 자기는 모든 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결정들이 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즉 은돔벨레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 구성원들이 은돔벨레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보드진들의 결정도 중요하고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겠다. 앞서 말했듯 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그룹은
방향의 변화, 즉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능숙했다. 일단 다른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다면 누가 팀에 남고 누가 남지 않을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측정하고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뭐 아직 다 선수단이 합류한 것도 아니잖아요. 케인이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합류한 게 아니니까 팀에 모두 다 합류하고, 그러고 이제 모두의 논의 속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팀에 남을 선수와 떠날 선수가 결정이 될 거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포스터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호주 투어에 결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토트넘의 프리시즌 및 개막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호주 투어를 떠날 예정인데요. 7월 18일에 호주 퍼스에 위치한 옵투스 구장에서 웨스트햄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태국으로 넘어가서 7월 23일에 레스터시티와 방콕에 위치한 라자망갈라 국립구장에서 평가전을 가지고요. 그러고 다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7월 26일에 로마와 싱가포르 국립구장에서 평가전을 가집니다. 그러고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8월 6일에 토트넘 핫스퍼 홈구장에서 샤흐타르와 자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부금이 샤흐타르 측에 주어질 예정인데 솔로몬 이적료가 없다 보니까 대신 이걸로 보충을 해주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8월 13일에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홈 공식 대회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죠.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의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드렸지만은 1호 영입은 비카리오고 2호 영입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그리고 이제 쿨루세스키를 완전 영입했고 또 이제 포로의 완전 영입 옵션도 발동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노 기자가 솔로몬이 런던에 입국을 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메디컬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은 오피셜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로몬이 가세할 시에 이제 토트넘의 2023-24 시즌 예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고집하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3-3으로 예상을 했고요. 최전방 원톱에 케인이 남는다면은 케인이 주전으로 나오겠고,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면은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히샬리송과 새로운 공격수가 주전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좌우 윙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쿨루세스키가 주전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솔로몬과 히샬리송이 여기 백업을 설 수 있고, 브라이언 힐이 잔류한다면은 그러면은 브라이언 힐도 여기에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은 벤탄쿠르가 일단 홀딩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메디슨이 공격적인 미드필더, 그리고 또 이제 비수마가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스킵도 이제 비수마와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 은돔벨레가 남는다면 은돔벨레가 메디슨의 백업 역할을 맡겠죠. 은돔벨레가 남는다면은 은돔벨레의 재능 자체는 토트넘에 필요한 유형이긴 해요. 은돔벨레만큼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토트넘에는 메디슨도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돔벨레가 남는다면은 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은돔벨레가 뛴다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리옹 시절의 기량을 다시 회복한다면 말이죠. 그동안의 모습들만 생각한다면은 은돔벨레는 사실 뭐 떠나보낼 수 있다면 떠나보내는 게 맞죠. 문제는 은돔벨레를 원하는 팀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워낙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돔벨레는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벤탄쿠르의 백업은 파페사르가 할 걸로 보이고요. 왼쪽 풀백은 우도지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전이고 벤 데이비스가 백업을 볼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 풀백은 포로와 로얄이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 센터백은 로메로고요. 왼쪽 센터백은 현재 영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키 판더펜이라던가 탑소바라던가 다양한 선수들이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영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다이어가 떠난다면은 센터백 추가 영입도 불가피하죠. 뭐 탄강가도 사실 뭐 토트넘급 센터백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산체스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떠나면은 센터백 추가 영입은 불가피하고, 벤 데이비스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 백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와 포스터 골키퍼가 경쟁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